일단 이제 차량을 보고 지 동생이 이제 차량이 마음에 든다 해서 지금 사무실 들어와서 이제 계약서를 쓰기 전에 이제 차량의 상태를 한번 봐야 되잖아요. 아무래도 서류로 저희가 보는 건 좀 한계가 좀 있어요. 아무래도 뭐 저희가 전문가도 아니고 뭐 엔지니어도 아니다 보니까 차량을 외관만 보고 내부만 봐서는 이 차가 좋다 안 좋다를 판단하기 좀 그래요. 그래서 있는 게 바로 성능 기록지라는 이런 서류인데, 보통 차량을 구매하기 앞서서 뭐 거의 필수적으로 확인을 해야 하는 서류 중에 하나가 이제 자동차 성능 기록부랑 자동차 등록증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성능 기록부를 보는 법, 일단 뭐 등록증을 확인하는 법 이런 거는 사실 영상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도 다음번에 아마 그런 부분을 좀 다룰 거고요. 다른 영상에서 일단 너가 살 차니까 좀 봐야 될 거 아니야. 성능 기록부를 먼저 보면 뭘 먼저 확인을 해야 되냐면 그 차가 맞는지를 일단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다음에 뭐 차량의 번호랑 키로수 같은 거 여기 나와 있지. 키로수가 맞는지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뭐 차량의 번호가 맞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맞는다고 하면 이제 중요한 게 차량의 사고 부위를 체크를 해봐야 되잖아. 내가 아까 전에 무사고 차량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게 뭐 법적으로 무사고와 완전 무사고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완전 무사고는 말 그대로 단순한 사고조차 없는, 외판 교환조차 없는 차량을 완전 무사고로 하고요. 그 다음에 무사고는 그냥 외판 교환 같은 거는 이제 교환을 했더라도 뭐 골격의 프레임이나 뭐 하우스 쪽은 절대 손상을 입지 않은 그러한 차량을 이제 무사고 차량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요거는 지금 보다시피 무사고 차량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너가 봐봐, 요쪽으로 이제 보면 이게 사고 이력이 나와 있는 부분이야. 근데 지금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무사고 차량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단순한 사이드 쪽, 지금 여기 보면은 외판 부위 랭크의 교환 이력이 있다라고 나오잖아. 지금 여기 정확하게 표시가 된 거.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성능 기록부와 다를 경우는 그거는 사실 환불 사유가 돼요. 그러니까 그건 사기죠, 명백한. 요즘은 성능장 자체에서 그런 것들을 절대 허용을 잘 안 해요. 뭐 옛날처럼 막 뭐 야 뭐 이렇게 사고 났는데 안 났다고 좀 해줘 뭐 이런 거 사실 말도 안 됩니다. 정말로 그런 거 말도 안 되는 일이고, 그런 게 있다면 제보해서 강력하게 처벌을 시켜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그거는 명백한 사기다라고 말을 해주고 싶고, 이렇게 말했다시피 이쪽에 오른쪽 휀다 교환이랑 이렇게 단순 외판 교환이 이렇게 지금 세 군데가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으로 또 봐야 할 게 뭐가 있냐, 뭐 용도 변경이 있냐 없냐 요 정도는 체크를 해주는 게 좋아요. 용도 변경이라 하면 뭐 말 그대로 렌트카 사용 이력이 있냐 없냐 그 정도로 좀 체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거를 사실 성능지에서 보는 건데, 조금 더 구체적인 사안은 다음에 제가 성능지 편을 또 따로 만들고 뭐 이렇게 뭐 허위 매물 안 당하는 법 이렇게 또 따로 만들어서 영상을 또 찍을 거니까 조금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차량의 세부 상태 쪽을 한번 봐야 되는데, 이게 작동 장치들, 주요 장치들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나타낸 그러한 표라고 보면 돼. 근데 지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누유나 누수 같은 거는 사실 나라에서 이건 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콸콸콸콸 샌다 막 그 정도의 심각함이 있는 게 사실 누유나 누수고, 뭐 미세 누유, 미세 누수, 미세 정도는 사실 손으로 이렇게 닦았을 때 좀 묻어 나오는 정도?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니까 그 정도는 심각한 사안은 아니다라고 보면 되고요.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불량이나 미세 누유, 미세 누수, 누유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런 차를 보통 올량호 차량이라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세부 장치, 주요 장치들이 정말 관리가 잘 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고, 요렇게 봤을 때는 어떤 것 같아? 너도 이제 딱 보면 알 거 아니야. 전반적으로 올 양호에 전혀 문제될 게 없다라고 보여지니까 일단 성능지상 문제는 하나도 없는 거지. 다음으로 이제 등록증 같은 경우, 등록증은 사실 뭐 별다를 건 없고요. 자기가 본 차와 일치하는가, 뭐 키로수는 어떤가, 뭐 그러한 것들, 그 다음에 뭐 검사 유효 기간은 언제쯤 받았나,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하면 될 것 같고요. 뭐 차량이 뭐 당연히 특이한 건 없겠지만 제원 같은 것도 한번 또 꼼꼼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너가 이건 천천히 봐봐. 그냥 아까 본 뭐 K5에 일치하는 차 번호, 뭐 그렇게 나와 있고, 뭐 등급이나 이런 것들이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이제 그 정도만. 근데 별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내용은 없어. 그냥 몇 년식이다, 무슨 차다, 그다음 뭐 이러한 차의 이름이다, 이렇게만 있으니까 이렇게 확인을 하면 되는 부분이고요. 좀 차량에 대한 뭐 사람으로 따지면 뭐 주민등록증 뭐 이런 거네. 사실 그렇게 보면 가장 정확하죠. 사실 자동차 등록증은 사람으로 따지면 뭐 주민등록증이다, 요게 있어야 이게 또 명의 이전이 돼야 또 보험을 들 수가 있고 자기 차가 되는 거기 때문에 자동차 등록증 같은 거나 어쨌든 이렇게 성능기록부는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면 됩니다. 이제 뭐 차량의 외관 상태를 충분히 봤고, 그 다음 내부도 아까 탑승을 해서 여러 가지 상태를 점검을 했잖아요. 그 다음 이제 사무실을 와서 이제 성능기록부와 자동차 등록증에 이상이 없다는 것까지 확인을 하고, 지금 이제 계약을 하겠다고 말을 해서 계약서를 진행을 할 거고요. 계약서를 진행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뭐 부대 비용은 어떠한 것들이 들어가는지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뭐 부대 비용은 너도 이제 알고 왔을 거 아니야? 뭐가 있지 부대 비용이? 너가 생각하는? 이정비, 시동목세. 일단 뭐 첫 번째로 가장 큰 돈인 차대금이 있겠지. 그럼 차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680만 원 더하기, 그 다음에 뭐 취등록세가 있겠지.
취등록세 같은 경우에는 보통 7%라고 알고 있고 공채까지 포함하면 8%잖아요. 근데 사람마다 달라요. 이거는 개인이 그러니까 거주하는 곳과 아마 좀 연관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자기가 공채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거는 본인이 직접 알아보시면 되고요. 보통 저희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취등록세가 7%니까 8%를 받고 그 다음에 차액이 발생하면 그걸 다시 영수증과 함께 잔금을 돌려주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럼 8%라고 했을 때 680만 원에 8% 얼마야? 54만 4천 원. 그렇지? 네. 54만 4천 원의 취등록세가 발생을 하고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부대 비용에는 이제 매도비라는 게 또 있어요. 이제 뭐 매도비가 또 뭐야? 뭐 또 무슨 돈 더 받으려고 막 사기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사실 매도비라는 건 그냥 인터넷에만 쉽게 검색을 해도 알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너 매도비 알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이렇게 모르고 오시는 분들이 사실 대다수라서 저희도 좀 난감해요. 그냥 조금은 더 알고 오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이 없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매도비의 정의를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차는 어떻게 보면 상사에 이전이 된 상사의 차량이다 보니까 관리비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해하기 편할 거예요. 그러니까 매도비를 산정을 어떻게 하냐면 뭐 서울은 30 몇만 원, 뭐 지방은 20 몇만 원. 저희 같은 경우에는 33만 원의 매도비를 받고 있어요. 이거는 뭐 저희 딜러들이 받는 게 아니라 상사의 대표 아니면 뭐 여기 대표들이 이렇게 받는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매도비는 쉽게 얘기하면 그 지역의 공용 주차장의 비용이다. 한 달치 비용이다 정도. 그럼 이거 매도비는 뭐 깎아주거나 그런 건 없나요? 매도비 같은 거는 사실 절대 깎을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내가 받는 게 아니라 차라리 뭐 차값에서 깎는다든가 내가 알선 수수료로 덜 받는 거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 매도비나 뭐 취등록세, 뭐 보험료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는 제가 이렇게 깎아줄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그렇다고 뭐 몇 달이 됐다고 차가 오래됐다고 매도비가 더 많이 발생하는 건 아니고 무조건 해당 지역의 공영주차장에 한 달치 요금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그냥 30만 원 정도다 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차대금, 그 다음에 취등록세, 그 다음 매도비 33만 원이 발생하겠지.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 알선 수수료. 알선 수수료. 이렇게 또 알선 또 솔선수범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또 우리도 사실 편해요. 왜냐면 우와 차 팔면 돈 남는 건데 알선 수수료. 저희는 말 그대로 딜러예요. 그러니까 차값은 굉장히 정직하게 판매를 하되 알선 수수료만큼은 또 정확하게 받아야 저희도 밥을 먹고 살고 하니까 이렇게 알선 수수료는 법정 수수료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받고 있고요. 알선 수수료는 통상적으로 사실 정해진 건 없다고 보면 돼요. 뭐 영상을 보면 많은 정보들이 있지만 뭐 법적으로 뭐 2.2%를 받을 수 있다, 뭐 얼마를 받는다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사실 그거는 정확한 정보는 아니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냥 통상적으로 얼마 정도 받는다라고 그냥 암묵적으로 좀 정해진 거예요. 근데 보통은 뭐 한 30만 원 정도, 한 2, 30만 원 정도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금 더 수고를 했다, 차량이 더 고액이다 하면 뭐 50만 원 그렇게까지 뭐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거는 지극히 구매자와 딜러 간의 조율을 통해서 정해진다는 점, 이 부분을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나 같은 경우는 알선 수수료를 넣으니까 이제 5만 원. 5만 원은 받아야지 형도. 5만 원으로 측정을 하고 네. 밥을 너가 사는 걸로 일단 차 출고하고 이런 식으로 지인들과는 또 이런 식으로 하고 지인이 아니라면 뭐 20만 원, 30만 원, 15만 원 이런 식으로 알아서 유들 있게 정하시면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뭐 이제 거의 다 나왔잖아 사실. 차대금, 취등록세, 매도비, 알선 수수료 이런 건 끝이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우리 생각이잖아. 그러니까 엄청나게 세세하게 계획을 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차값 다 모든 걸 포함해서 700만 원만 딱 들고 온 거야. 딱 맞춰가지고 매도비까지 다 계산해서 수수료까지. 근데 갑자기 출고보험을 들어야 되니까 3만 원을 더 내래. 그 3만 원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건 우리 생각인 거잖아. 그 사람의 주머니 사정은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냥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차량은 사실 출고할 때 그 당시에 바로 보험을 들 수도 있어. 네가 알아본 보험이 있다면. 근데 보통 보험을 알아보고 오지 않아요. 왜냐면 그 차가 어떤 차를 구매할지도 모르고 그 차량에 따른 보험 선택 사항도 굉장히 넓어지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출고보험이라는 걸 들어요. 출고보험을 한 3일에서 일주일 정도짜리 들어서 그 기간 동안 명의가 이제 이전이 되면 자기가 들 보험을 알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출고보험 비용은 뭐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고 통상적으로 뭐 보험 약간 뭐 운행 이력이 좀 있는 운전 경력이 조금 있는 사람이라면 한 2만 원에서 한 3만 원 정도?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너는 운전 경력이 많이 없으니까 넉넉하게 한 2에서 5만 원 정도를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성능 책임 보험료라고 국토부에서 지정한 게 있어요. 작년 6월부터인가 아마 지정을 했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한 달에 2,000km 동안 엔진 미션에 대한 보증을 받아라. 이 금액을 지불하고 이거는 구매하는 중고차마다 다 금액이 상이해져요. 보험료가 엄청 달라지는데 뭐 차가 오래대로 안 좋을수록 뭐 보험료가 비싸질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거는 차량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이 얼마다라고 말씀을 해드릴 수는 없고요. 현재 이 동생이 구매하는 차량의 성능 책임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35,000원
이 금액이 측정이 됐어요. 평균적으로 뭐 한 3만 원, 뭐 2, 3만 원에서 한 5만 원 차량마다 좀 상이하다는 점, 이 부분은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토탈적으로 좀 비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너는 지금 오늘 올 때 1,000만 원의 예산 토탈을 잡고 왔잖아. 근데 형이 지금 추천해준 차량 같은 경우에 K5 LPG 차량 차값 680만 원 더하기, 그다음에 취등록세가 54만 원 정도 나왔잖아. 네. 54만 원 더하기 매도비 33만 원, 네. 33만 원 더하기 알선 수수료 5만 원. 알선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다 달라요, 딜러마다. 근데 평균적으로 한 30만 원 정도 받아요. 근데 너무 어린 동생이고 좀 고맙고 해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출고 보험료랑 아까 말한 성능 보증 보험료 네. 이렇게까지 해서 그냥 넉넉하게 10만 원 잡았을 경우에 782만 원이 나오네. 네. 그러면 차값이 680만 원일 때 추가적인 부대 비용을 토탈적으로 했을 때 지금 한 100만 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나왔어요. 이거는 제 알선 수수료를 굉장히 적게 받아서 부대 비용이 비교적 좀 적게 나온 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보통적으로는 제가 지금 알선 수수료 5만 원 받았지만 뭐 평균적으로 한 2, 30만 원은 받는다 라고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그럼 토탈적으로 부대 비용이 뭐 다 포함해서 782만 원이 나왔잖아요. 결제는 네. 어떤 식으로 할 거야? 현금으로. 전부 현금으로 할 거야? 네. 현금 부자네. 보통 이렇게 현금으로 하는 게 가장 베스트긴 하죠. 사실 중고차라는 게 뭐 구매 방법이 현금과 카드, 그다음에 이제 뭐 캐피탈, 할부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정도가 대표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현금 같은 경우에는 딱 있는 그대로 금액만 내면 좋죠. 근데 그게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은 뭐 카드는 수수료가 조금 나오실 거고, 할부 같은 경우에는 뭐 장기간 뭐 얼마치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는 점과 조금 이자가 세다는 그러한 단점이 좀 있으니까 그런 건 자신의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하고요. 그런 것들은 다음 영상에서 또 다룰 거예요. 뭐 중고차 구매 시 할부는 어떠한 메리트가 있고 어떤 부분이 좀 손해인지, 카드 구매를 하면 어떤 부분이 손해인지, 이런 것들도 따로 영상을 찍을 거니까 다음 영상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너는 그러면 현금으로 구매를 한다는 거지? 네. 이제 계약서를 쓸 거야. 계약서를 쓸 때는 뭐 딱히 확인할 거는 뭐 없고요. 그냥 뭐 차량 등록증과 함께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그냥 올바르게 작성을 하면 돼요. 계약서 한번 써볼까? 그냥 있는 그대로. 추후에 이제 명의가 이전됐을 때는 저희가 이제 자동차 등록증을 등기로 발송을 해주거나, 조금 급하신 분들은 가까운 뭐 어디 구청이나 아니면 자동차 등록 사업소 이런 데서 발급을 받아서 또 사용을 해도 되고요.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도 아마 다음 영상에서 다룰 거예요. 근데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보험은 그냥 다이렉트 보험 제일 싼 거 각자 알아보고 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이제 뭐 계약서까지 다 작성을 했고 출고보험까지 든 상태여서 이제 필요한 서류들을 다 챙겨주고 이제 차를 출고만 하면 되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 챙기셔야 할 거는 아무래도 뭐 계약서나 뭐 성능기록부 여러 가지 서류들을 꼼꼼하게 챙겨서 이렇게 집에 갈 때 가져가시면 되고요. 뭐 오늘 차량을 이렇게 구매를 했잖아. 네. 뭐 어땠어? 생각보다 차가 주행거리도 짧고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너무. 마음에 들었다. 네. 뭐 그러니까 뭐 힘들거나 뭐 이런 건 좀 없었어. 고민도 좀 되고 첫 차고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었을 텐데. 원래 제가 걷는 걸 좀 싫어하는데 오늘 많이 걸어 다녀가지고 조금 힘들었어? 사실 영상에는 좀 안 나온 부분도 있지만 차를 또 많이 봤어요. 뭐 차를 솔직히 차라는 게 재산이기도 하고 자신의 좀 뭐 어떻게 생명과도 연관이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한두 대 딸랑 보고 계약한다 요것보다는 이 동생 같은 경우에도 좀 꼼꼼하게 여러 차를 또 봤고요. K5를 비록 계약을 했지만 동급 차종 또 다른 K5도 봤고 여러 가지 차를 본 결과 이 차량을 선택하게 된 거고, 이제 뭐 부가적인 딱 차값이 680에서 부대비용 100만 원까지 나왔고, 그럼 780만 원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갈 돈이 또 있을 거야. 뭐가 있냐면, 이건 중고차를 사시는 분들은 꼭 알았으면 하는 바람인데, 보통 소모품 비용들은 어느 정도 발생을 해요. 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조금 타다 보면 갈아야 될 시기가 분명 올 거고, 엔진오일도 기왕이면 갈고 타면 좋을 거고요. 그 다음에 보험료가 또 나오는 것도 생각을 해야겠죠. 너는 첫 차다 보니까 보험료도 많이 나올 거야.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까지 고려를 해서 이 동생이 1,000만 원이라는 비용을 계획하고 왔지만, 저는 부대 비용 총 포함 800만 원 정도까지 맞춰준 거고요. 여기서 보험비면 뭐면 추가적으로 들 거를 이제 내가 생각을 해서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렇게 해준 거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예산을 넉넉하게 잡았으면 좋겠어요. 500만 원짜리 차가 500만 원에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부대 비용과 보험료, 여러 가지 또 소모품을 갈 것까지 예산을 해서 이렇게 좀 계획을 짜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요. 동생이 또 이렇게 흔쾌히 또 도와준 덕분에 이렇게 차량을 출고하는 과정을 또 영상에 담을 수가 있었어요. 오늘 영상은 뭐 디테일한 거를 설명했다기보다는 차를 보통 보러 왔을 때는 차를 이렇게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내부까지 탑승을 해서 여러 가지 점검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실질적인 서류, 성능기록부와 자동차 등록증을 확인하고 계약서를 쓰고 차량을 출고할 때 들어가는 부대 비용의 소소한 것들까지 간단하게 좀 영상에 담아봤고요. 다음 영상들은 이걸 이제 좀 디테일하게 한번 봐볼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성능 기록부는 어떤 식으로 디테일하게 봐야 되는지, 아니면 아까 차량의 외관을 같이 봤었잖아요. 본넷을 열고 그 본넷을 열었을 때 어떤 부분을 보면 좋을지, 이런 것들도 영상 하나하나 이제 차근차근 찍어 나갈 예정이고요. 저희가 지금까지는 뭐 거의 뭐 차량을 판매하는 영상, 또 신차들을 뭐 리뷰하는 영상, 슈퍼칼 영상, 이런 것들을 많이 올렸었잖아요. 한 번도 이런 영상을 올려본 적이 없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중고차 상사를 또 운영을 하고 있고, 어쨌든 주된 목적이 또 좋은 차를 좋은 가격에 판매를 하는 그러한 채널이다 보니까 이렇게 또 이런 영상을 찍게 됐고요. 앞으로도 뭐 이런 유익한 정보들을 많이 담을 거예요. 뭐 차량을 구매하는 팁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뭐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어떠한 차들이 있는지, 이런 가격에서 뭐 이러한 연봉에서는 어떤 차를 추천드리는지, 이런 것들도 많이 영상에 담을 예정이고요. 저희는 보다 조금 뭐 좀 투명하고 정직하게 조금 판매를 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대 비용은 정확하게 받을 건 받아야죠. 알선 수수료도 받고 매도비도 받고 다 받아야 하지만 차대금만큼은 굉장히 정직하고 최대한 저렴하게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다음번 영상에서는 뭐 더 좋은 영상으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카이레디였습니다. 수고했다. 감사합니다. 잘 타고. 네. 형이 아까 5만 원 받은 거 기름 넣어줄게. 밥이나 먹으러 가시죠. 누가 사는데요? 피디님. 해야죠. I'm coming home, Savannah.